미국은 왜 깡패 국가로 전락했나라는 기사인데, 뭐 볼턴이 한국을 설득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기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약탈적 패전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미국의 모습이 하나도 없죠. 미국 자신을 위해서는 뭐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뺏겠다라고, 안 주면 네 군사로 경제로 치겠어. 그러고 나토 회원국이 그따위 소리라고.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무슨 국제 깡패가 돼버렸죠. 남은 나라에 가서 국제법을 어기면서 나는 국제법 안 지켜 그러면서 다 헬기로 남은 나라 대통령 부부를 끌어다가 미국 감방에 넣은 거, 이게 이 처사가 깡패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요. 뭐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그 석유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라든지 이 그린란드도든지 전부 부동산 업자인 트럼프에게는 뭐예요 그게? 전부 기름이고 히토류고 다 그렇잖아요. 세계 1위의 매장력 가진 베네수엘라를 갖다 치는 거라든지, 지금 이란도 그렇죠. 이런 불 보고 덤비는 막 모기 때 날파리처럼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태도에 어제까지 협상했던 것을 그 다음날 뒤집어 엎어버리고, 너 10%더 올릴 거야, 관세 5%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측 불허한 트럼프 우리 상대 안 하고 차라리 예측 가능한 시진핑 상대하겠어. 그리고 유럽 정상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미국 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약탈전 패전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보수 진영에 제기되고 있다. 하버드 교수는 미국을 약탈적 패전국으로 보수 농객은 깡패 초강대국으로 지칭했다.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부과, 그린란드 합병 시도,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등이 약탈적인 형태로 지목된다. 그렇죠. 내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프랑스, 영국, 한국,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이 후르무즈 해협을 호의 요청을 거부했고, 나토 동맹국 여론조사에 미국보다 중국을 신뢰한다는 걸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는 한국을 통해 도움이 안 됐다며 주한미국 규모를 부풀려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국이 4만 5천 명이라 하는데, 실은 그건 가족끼리 다 집어넣어가지고 애들끼리 무슨 부인끼리 전부 다 가족을 넣은 것이고,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이죠. 오마이뉴스에서 미국 왜 깡패 국가로 전략